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경기들 국내 이제 농구, 그다음에 배구, 그다음에 이제 야간 축구, 해외 축구 있고 뭐 물부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어제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국내 농구, 배구, 그다음에 야구 뭐까지 다 합쳐가지고 올킬 하고, 그다음에 오후 축구도 올킬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음, 야간 축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아 보였던 거 뭐 에스턴 뭐 무난하게 1부와 2부의 격차를 보여줬죠. 그리고 인테르도 뭐 무난하게 선제 2골 받고, 그리고 바셀도 마인 해주고, 그리고 맨시티도 홀란드가 PK 초반에 실축하더만, 결국에는 이제 걔 이름을 까먹었다. 그 젊은 애 있잖아요. 오라일리가 오일라이가 뭐 아무튼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금마 들어오고 마르모시가 이제 강제로 이제 홀란드 부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겨줬죠. 그래서 어제 배당 대비 맨시티 뭐 한번 가져가 볼 만하다 말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오세르도 뭐 결국에는 이겨줬네요. 몽페리 워낙 노인간이기도 하고. 근데 빌바오 경기가 좀 아쉽긴 하네요. 빌바오 경기 뭐 설명해서 말했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이 상성적인 부분이 좀 거슬리는 부분과, 그래도 주중에 오사수나가 경기를 했지만은 부분적인 로테를 했다. 빌바오가 큰 지금 순위 싸움의 동기부여가 살짝, 그래도 뭐 위에 이제 1위 싸움 하는 데보다는 좀 떨어진 감도 있고. 근데 뭐 빌바오만 한 점 차로 이겼으면은 뭐 무농사도 뭐 오세르 햄모, 맨시티 햄모 요거는 이제 13배 들어왔고, 그 인테르도 햄모 됐는데 빌바오가 빵골을 넣네요. 어제 그래서 뭐 무농사는 그래도 13배짜리 하나 건졌고, 어제 근데 이제 그 햄무로 드렸으면은 오세르 맨시티 줄라 했는데, 근데 그 산무가 생방팁에 햄무가 들어가는 바람에 뭐 그냥 아다리가 안 맞은 거지 뭐 이미 결과론인데. 아무튼 뭐 이런 이제 별점표라든지, 그리고 뭐 무농사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가 아니라 이제 경기 시작할게요. 빌바오 경기는 뭐 거의 제대로 된 슈팅들이 별로 없더라. 아, 인테리어가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경기 보고 이제 빌바오도 이제 시간이 다 됐다, 이제 한 골 넣으면 극적으로 이제 햄무 되겠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 자, 오늘 경기 갈게요. 안양대 이제 아니다, 요거부터 합시다. 흥국대 정관장인데, 배당이 흥국이 이게 결승전이죠. 결승전인데 챔 챔피언 결정전인데 배당이 저세상이긴 해요. 근데 워낙 지금 정관장이 문제가 많잖아요. 뭐 오늘도 노란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 근데 노란이 나와도 애초에 리베로 노란이 그렇게 효율이 뭐 좋은 친구가 아니죠. 근데 그래도 지난 경기 빠지니까 채우서 나와가지고 이게 리베로가 맞나 싶은데, 이제 박혜민이 이제 옷 바꿔 입고 들어와가지고 살려주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잘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리고 염혜선도 지금 뭐 뛰고는 있긴 하지만 무릎 상태가 완벽하지 않고, 또 부케리치도 마찬가지죠. 뭐 리시브는 어느 정도 받아주지만은 공격에 있어서 타점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 종합적으로 지금 문제들이 많아요. 부상할 때 잘고 뛰고 있다는 거. 반대로 흥국은 큰 문제 없죠. 푹 쉬기도 했고. 단지 거슬리는 건 그거잖아요. 흥국이 이제 오랜만에 경기라서 초반에 이제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1세트 정도는 뭐 무너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근데 점차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흥국이 잡아야 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연홍 때도 말했지만은 연홍 때도 썸이 우승한다. 그리고 흥국도 결국에 흥국이 우승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흥국승 보고, 그다음에 당연히 마인승 보고, 기준점이 낮아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아까 말했듯이 흥국이 이 초반에 이제 오랜만에 경기라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고은의 끔찍한 뭐 이 토스워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한 세트 정도만 줄 수 있으니까 오버까지도 같이 볼게요. 기준점이 낮으니까. 그다음 안양대 이제 KT인데, 일단은 지금 뭐 KT가 용병이 그 컬번가 머시인가 지난 경기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오늘은 뭐 출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뭐 감독이 말하는 거 봤을 때 뭐 신장은 뭐 2m 6cm인가?
9cm인가 아무튼 뭐 그 정도 된다는데, 그리고 감독이 말하는 거 봐서는 약간 슛에 대한 그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로메로 그 백업으로 쉴 때 뭐 잠깐 나오는 인간이 있죠. 그래서 수비적으로는 뭐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그리고 KT가 수비 전술을 잘 쓰는 팀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뭐 슛에 대한 기대치, 뭐 득점에 대한 기대치는 딱히 없는데, 그래도 로메로가 씌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로메로란다 왜 자꾸 그거 로메로란다, 해먼즈, 나도 모르게 자꾸 로메로라 하노. 해먼즈가 이제 뭐 계속 뛰어가지고 쉴 때 그래도 국내 자원들로 하는 것보다는 용병 한 마리 이제 세워놓고 뭐 골밑이라도 지키는 그런 부분이 더 낫긴 하죠. 과거에 이제 친구 로메로가 생각이 나서 로메로를 말하네. 로메로 대신 한 명 그 나왔던 친구도 부상당해서 얘로 또 대체한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KT가 그래도 이제는 용병 2명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거, 반대로 뭐 안양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부상자는 없긴 한데, 그래도 배병준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지난 경기도 안 나왔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맞대결에서 또 나왔는데, 배병준의 공백도 좀 아쉽고, 물론 오늘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안 나온다면은 좀 더 세내지 않을까. 근데 두 팀의 기세가 지금 최근에 나쁘지 않죠. 안양은 한 6연승인가 7연승 하고 있고, KT도 한 4연승인가 하고 있고, 둘 다 뭐 경기력 자체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하고, 둘 다 동기부여도 순위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KT는 2위 싸움, 안양은 이제 DB가 따라오기 때문에 6위 7위 싸움이 상당히 팽팽한 그런 시점. 둘 다 뭐 동기부여는 출중하다, 경기력도 좋다. 누구 손을 좀 들어줄 것이냐. 그래도 최근에 KT가 안양 상대로 이겨줬고, 그때 당시엔 그래도 배명준이 있을 때 시절이기도 하고, 용병이 물론 이제 로메로에서 오늘 이제 컬버로 바뀌긴 했으나, 그래도 지난 뭐 잡아줬던 부분을 무시는 절대 못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는 KT 승 쪽 볼게요. 그리고 요 경기는 5도 한번 찍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름 이제 갖춰질 친구들은 어느 정도 갖춰졌고 좀 팽팽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KT 사이드로 보기 때문에 뭐 KT, LG가 이긴다 생각하면 저는 거의 뭐 언더 찍거든요. 저 경기는 언더까지 같이 볼게요. KT가 이긴다면은 잘 틀어 막으면서 이기겠죠. 같이 달리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축구 엘라스 대 이제 파르마인데, 엘라스 쪽에는 주포 공격수인 수슬로프 결정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이적해갖고 선발로 나오고 있던 주축 미드필더인 니아세가 오늘 빠지네요. 그래서 공격과 미드 쪽에 한 명씩 빠지고, 파르마는 이제 뭐 반주전급 미드필더 에르란이 최근에는 이제 뭐 교체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경고누드로 빠지고, 그다음에 주포인 이제 미아엘라, 얘는 좀 빠진 지 됐죠.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뭐 누수는 살짝 있다. 근데 최근에 그래도 경기를 계속 뛰었던 이 친구들이 공백이 좀 더 있긴 합니다. 엘라스가 좀 더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맞대결에서는 이제 엘라스가 파르마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갔죠. 3대2. 그것도 홈도 아니고, 물론 이제 엘라스가 뭐 홈에서의 성적이 더 좋은 팀이라고 볼 수는 없긴 해요. 그런 부분은 있긴 하고, 그리고 물론 과거의 기록이긴 하나, 엘라스가 또 파르마 상대로는 지금 뭐 4연승인가 달리고 있죠. 그만큼 뭐 이 상대적인 부분, 뭐 과거의 기준이라서 너무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최근에 행보를 봤을 때 경기력은 솔직히 도찐 개찐이잖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 뭐 찍어가기 좀 애매한 부분. 그나마 뭐 엘라스 쪽이 이제 뭐 이런 결장자들이 최근에 더 나왔다는 부분에서 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파르마 프레임을 찍자. 그것도 좀 찍기 애매하죠. 근데 이 경기, 오늘 경기가 몇 개 없지만은, 주말에 그렇게 경기가 많았지만은 특이점이 잘 없었는데, 뭐 J리그는 있었죠. 다 알려드렸는데, 이 경기 특이점이 하나 있네요. 특이점. 특이점이 있어요. 물론 표본 자체가 엄청 큰 건 아니죠. 뭐 파르마랑 엘라스가 뭐 맨날 뭐 1부 시절, 2부 시절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자, 보시다시피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숫자까지 다 적어줬잖아요. 뭐예요? 다 적어줬잖아요. 아무도 모르노. 엘라스가 이 파르마 상대로 홈에서 과거 몇 년도고 이거 1929년, 여러분 살고 계셨나요?
살고 계신 분 있었나? 없겠죠. 1930년 뭐 이때부터 저 머나먼 과거부터 홈에서 뭐 홈 기준으로 홈 경기장이 좀 바뀌긴 했겠지만 기준으로 6연승을 한 적이 없어요. 6연승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뭐 특이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엘라스가 그래도 이 주축 친구들이 최근에 뭐 부상으로 빠진 게 좀 더 크다 생각하고 경기력도 돋진겠지. 파르마가 역배다. 파르마 프레 찍을 수 있잖아요. 뭐 지지 않거나 뭐 이겨도 둘 중 하나 돼도 프레는 되니까. 그래서 파르마 풀쪽 볼게요. 파르마 풀쪽. 뭐 이 정도 데이터면은 뭐 이거랑 뭐 방금 말했던 부가적인 그런 요소들을 생각하면은 프레는 한번 찍어 볼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기 라치오 대 토리노인데 라치오 쪽에 뭐 베시노 빠지는데 딱히 없어도 되긴 하고 그 다음에 수비수에 패트릭 빠지고 그 다음에 주포 공격수인 카스텔라노스 뭐 빠져주고 있고 토리노는 뭐 기존 부상자 라인들이죠. 뭐 딱히 말할 건 없습니다. 일단 1차전 라치오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갔죠. 근데 요새 이제 라치오의 경기력은 좀 달라요. 옛날 같았으면은 로마 라치오 그냥 집 떠나는 이제 로마 이 연고지 도는 인간들은 진짜 못했는데 라치오는 올 시즌 그렇진 않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조금 거슬리긴 하나 그래도 계속 이기고 있죠. 로마도 요새 보면은 지난 이제 주말 경기에서도 이겼고 아무튼 잡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다. 근데 지금 토리노의 상승세가 지금 솔직히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원래 토리노 자체가 물론 이제 이반 유리치나 뭐 그런 애들 있을 때 수비 중심의 축구 해갖고 쩔쩔거리기도 했는데 지금도 수비력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득점력이 원래 토리노 같은 팀들이 뭐 두 골, 멀티골을 지속적으로 뽑는 팀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의 잘 뽑아내고 있고 한 10경기 정도 계속 득점을 받고 있다. 수비력도 나쁘지 않고 반대로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는 매 경기마다 거의 실점 중이고 또 특히나 지금의 홈에서도 거의 뭐 10경기 연속 실점 중 그런 거 보면은 둘 다 골은 박을 것 같다. 근데 최근의 경기력이 토리노도 만만치 않다. 물론 토리노 원정 과거였으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뭐 라치오 찍었겠죠. 근데 지금의 토리노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이 경기도 상당히 승패로 예상을 할 때 좀 난해한 경기긴 해요. 근데 이 경기는 언어버로도 좀 가기도 애매해요. 왜냐면은 옛날 같았으면 토리노 라치오 그래도 언더에 좀 더 기대치가 있긴 한데 지금의 토리노의 뭐 득점력과 라치오의 뭐 최근에 꾸준한 실점을 생각하면은 또 언더 찍기도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래도 라치오가 뭐 썩어도 준치 홈에서 경기인데 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겨도 뭐 대승하겠어요. 그냥 무앤무 정도로 돌리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셀타 대 라스팔마스인데 셀타는 스웨드버그 공격수 하나 결장이고 그 다음에 수비수 라인에 민구회사 뭐 빠지고 라스팔마스도 주포 공격수 로드리게스 계속적으로 빠져있죠. 이 경기 1차전 셀타가 원정에서 1대0을 잘 잡아줬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셀타가 54분에 퇴장 그 다음에 56분에 퇴장이 이제 2명이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골 넣고 잘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크게 퇴장 이슈가 없다면은 11대 11 경기다. 그리고 셀타가 또 원정보다는 홈에서 더 잘하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더 유리한 쪽은 셀타라 생각하고 근데 이제 거슬리는 부분은 그거죠. 라스팔마스도 그래도 홈보다 이 인간들은 변태죠. 홈보다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더 뛰어나고 홈에서는 거의 꾸역꾸역 득점을 해요. 올 시즌 돌이켜봐도 리그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연속 무득점을 한 적은 없을 거예요. 원정 기준 플러스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연속 무득점 직전에 이제 베티스전 무득점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리그 원정 기준으로는 연속 무득점 올 시즌 없을걸요. 그만큼 그게 좀 골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셀타도 뭐 아시다시피 홈에서 득점력은 상승하지만은 또 실점에 대한 두려움은 좀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종합적으로 셀타 승 그다음에 오버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꼴랑 5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